18. 새로 생겨나는 반공 세력. 박수령, 이거 참 축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 통 알 수가 없어. 영전을 해가는 거니까 분명 축하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던 동업자를 잃어버리는 처지니 기분 좋게 축하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그 말이오. 안 그렇소? 쉐익스는 방이 울릴 정도로 목청을 높여 말하고 있었다. 글쎄요, 그 말씀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군요. 박소령이 술상의 생선회로 젓가락을 뻗치며 쉐익스의 억지스런 너털 웃음에 맞추어 허허거렸다. 그동안 나하고 거래해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떠소? 쉐익스는 양쪽 입꼬리가 처지도록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박소령을 쳐다보았다. 모두 말할 것 있습니까? 아주 아싸리하죠. 박소령이 약간 비굴한 듯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만은 기운차고 확실했다. 아,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소. 사실 남자가 아싸리 한 것만 빼면 뭐 있겠소. 정치가나 군인이나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소? 쉐익스는 자신을 자칭 정치가라 부르고 있었다. 그야 당연하죠. 정치가도 군인도 제일 남자다운 직업 아닙니까? 맞소. 정치가가 권력으로 전하를 호령하는 것이나 군인이 무력으로 전하를 평정하는 것이나 둘 다 남자로서 한바탕 해볼 만한 일인 건 틀림없소. 박수령도 아주 아싸리한데 역시 우린 아주 잘 어울린 짝이었소. 쉐익스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헛웃음을 쳤다. 이놈아, 까불지 마라. 군인 찌끄레기야 정치가에 비하면 밭살의 때다. 정치가가 하라는 대로 꼼짝달싹 못하고 목숨을 내거는 것이 군인이라는 것들 아니더냐. 그는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예, 모두 최 의원님이 의리를 잘 지켜주신 덕분이었죠. 박소령이 약간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럴 리가 있어. 박수령이 의리를 잘 지킨 덕이죠. 그 고마운 뜻으로 이걸 받으시오. 쉐익스이 주머니에서 꺼낸 봉투를 박소령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이게 뭡니까? 박소령은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 두툼한 봉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 안 되지만 영전 축하금으로 장만한 것이오. 아니, 이렇게 송별연을 베풀어 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뭐 이런 것까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소령의 두 손은 벌써 두툼한 봉투를 거머잡고 있었다. 나도 머지않아 서울로 올라갈 테니까 한 번 맺은 인연 앞으로도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쉐익스이 봉투를 놓으며 의미 깊은 얼굴로 말했다. 그러면요,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박소령은 봉투를 바지 뒷주머니에 밀어넣으며 쉐익슨과 눈길을 나누고 있었다. 그래, 내가 소령으로 진급을 한 것도 서울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니놈 돈줄이 힘이 된 셈이지. 니놈 하는 짓이 심장에 털난 몰입이긴 하다만 요런 개떡 같은 세상에서 언제 또 국회의원이 될지 알게 뭐냐. 너 같은 놈을 알아둬도 손내날 것 없으니까 어디 길을 계속 더 보자고. 그는 속으로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근데 말이오, 서울 부산 간의 급행열차까지 다시 운행을 시작한 걸 보면 정말로 휴전이 되긴 될 모양 아니오. 쉐익스는 그저께 15일을 기해 급행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신경에 거슬려 말을 바꾸었다. 그 열차의 운행 재개를 계기로 부산 바닥은 편하게 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마치 전쟁이 끝났다는 듯한 떠들썩함이 그로서는 심히 못마땅했다. 휴전 회담이 일단 시작됐으니까 휴전이 되긴 된다고 봐야겠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박소령이 심드렁하게 대꾸하고는 정종잔을 들어 올렸다. 이거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오. 괴뢰군 놈들을 다시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어붙여 빨갱이는 씨를 말려버려야지. 도로 38선에서 휴전이라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오. 미국 사람들이란 게 알고 보면 뒤가 형편없이 무른 종자들이오.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밀렸다면 날이 풀렸겠다. 전쟁 물자 많겠다. 다시 몰아쳐 올려야지. 어째서 38선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와서 휴전이 뭐요 휴전이. 안 그렇소? 쉐익스의 말은 점점 열기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글쎄요, 전쟁은 물자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미국으로선 인명 손실을 더 이상 내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죠. 그러게 누가 미군들 더 죽이라고 했소?
전쟁 물자만 뒤대주면 우리나라 젊은 놈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소. 죽어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천한 것들이 아직 얼마든지 득실글득실글한데 물자만 많이 대주면 빨갱이 놈들 씨를 말리기야 문제도 없는 일 아니겠소.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이 무작정 우리한테 무기를 안 대주니까 문제죠. 그러게 말이오. 미국 속셈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 빨갱이들하고 싸우자고 나섰으면 그놈들을 압록강 두만강에다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쳐박아 씨를 말릴 때까지 싸워야 하는디. 이거 싸우다 말고 도로 38선에서 휴전이라니. 그 사람이 답답해 죽을 일 아니오. 이대로 휴전이 됐다간 머리에 불화로 이고 앉아있는 격이니 그 불안해서 어찌 살 수 있겠소. 그러니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휴전 결사 반대, 그 북진 통일은 역시 옳은 말씀이오. 안 그렇소? 최익승은 목소리만 커진 게 아니라 휴전 결사 반대와 북진 통일을 말할 때는 마치 구호라도 외치듯 팔을 뻗쳐 올렸다. 글쎄요. 우리 사정은 분명 그런데 북진 통일은 작년에 기회를 놓친 거죠. 최익승의 열기에 비해 박소령은 별로 흥미가 없는 눈치였다. 맞았어. 그때 그 압록강까지 밀어붙였을 때 끝장을 봤어야 해서 그 중공군 놈들이 시건방지게 압록강을 건너올 때 그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 히로시마에 던졌던 원자 폭탄을 딱 한 방만 만주에 던져버렸으면 만사가 오케이였다 그 말이오. 그때 애국자 치고 그걸 안 바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영웅 메가더 장군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 아니었어. 근데 미국은 그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고 다 된 밥에 재 뿌려버린 것 아니겠소? 그래놓고 또 휴전이라니. 이건 도대체 빨갱이들하고 싸우자는 건지 빨갱이들을 돕자는 건지 그 속셈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이오. 그거야 맞는 말씀인데 미국 정부로서는 세계 3차 대전이 터질까봐 원자폭탄을 쓰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련과 중공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 트루만 대통령인가 뭔가가 그 자지작은 쫌팽이가 아니면 뭐시오? 중공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소련도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편이라는데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오? 그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소. 예, 그런 말도 있기는 하죠. 헌데 투르만은 메가더 장군 목을 쳐버렸고 휴전 회담까지 시작하고 나섰으니 우리로서야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죠. 작전권이 미국 손에 넘어가 있는 형편이니까요. 박소령이 지루한 듯 눈을 껌뻑이며 쩝쩝 입맛을 다셨다. 그 좌우지간 우리 호시절도 이젠 끝나가는 모양이오. 낙동강에서 밀어붙이듯 또 한바탕 밀어붙였더라면 한미천이 더 두둑해졌을 텐데. 최익승은 아쉽다는 듯 입술을 훔쳤다. 그동안 재미 본 돈도 적잖으실 텐데요. 저런 도둑놈 심 뽑았나 하며 박소령은 최익승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야 뭐 기껏해야 국회의원 선거 한 차례도 못 치를 액수니 돈이라고 할 건 뭐 있겠소. 그 돈이라고 이름 붙이자면 적어도 서너 차례 치를 수 있는 액수는 돼야죠. 최익승은 멋쩍은 듯 껄껄거렸다. 이 집엔 색시들도 없나요? 박소령은 문 쪽으로 눈길을 흘낏 보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요? 아다라시로만 부르는 대로 꽉 찼죠. 우리 중요한 얘기 대충 끝냈으니 이제부터 옷들 데리고 편안하게 술을 마셔봅시다. 최익승은 얼른 자리를 고쳐 앉고는 야! 언년아! 언년아! 이리 오너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목청을 뽑아대며 손바닥까지 짝짝 쳐대고 있었다. 서민영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장터거리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의 차림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허름했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도 여전히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머리카락 사이에 새치가 희끗거리는 것이었다. 앞뒤를 눈여겨 살피고 있던 서민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길가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돌아서려고 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펑 하는 소리가 둔하고 연하게 들려왔다. 그의 고개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갔다. 열댓걸음 앞쪽의 가게에서 여린 김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보였다. 저기로구만. 서민영은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 더위에 풀물을 돌려 불길을 일으켜대고 있으니 그 사람도 어지간하군. 하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서민영이 그 가게에 가까워지는데 두 아이가 커다란 자루를 가볍게 맞잡고 안에서 튀어나왔다. 쌀이며 옥수수가 튀겨진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서민영은 의식적으로 옷매무새를 어루만지며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먼지나 터는 것일 뿐인 그 동작은 을에 사람을 대하기 전에 하게 되는 습관이었다. 문이 열려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서민영은 그만 주춤 멈춰섰다. 안에서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막혔던 것이다. 그건 그냥 더위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더운 바람도 아니었다. 그건 불냄새를 풍기고 있는 불기운이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고 쇠화로에서는 불길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땡볕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몸이었지만 서민영은 그런 훈김은 처음이었다. 땡볕 속에서 느끼는 땅이 내뿜는 훈기에는 그래도 초록빛 싱그러움과 그윽한 향기가 실려 있었고 아무리 바람이 없는 날이라고 해도 숨길은 언제나 탁 트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게 안에서 끼쳐오는 훈김에는 뜨거움과 메마름뿐으로 정말 숨이 콱 막히고 말았다. 그 속에서 계속 불질을 해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달플까를 서민영은 새롭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찾아오기 잘했다고 다시 생각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근술 씨라고 계십니까? 서민영은 가게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예의를 갖추었다. 지가 긴디요. 누구시던가요? 이근술은 튀김 기계를 돌려대며 위에서부터 차내려오고 있는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어 목을 길게 뺐다. 땀이 맥질된 그의 긴 얼굴에는 검댕이까지 여기저기 묻어 너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더운데 애쓰시는구먼요. 저는 서민영이라고 하는데 의논할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서민영도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추며 이근술 쪽으로 가까이 갔다. 누구시라고라? 서민영 아니 저 민자 영자 선생님이 어쩐 일이시란게라? 이근술은 불화로를 잘못 잡기라도 한 듯이 몸을 벌떡 일으키며 놀란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서민영은 그를 처음 대하는 것이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대꼬챙이니 탱자가시니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서민영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이 이런 마구간 같은 데를 어쩐 일이시단가요? 쇠죽끼리는 가마솥 속이 따로 없이 여기가 바로 가마솥 속인데 앉으실 자리도 마땅찮고 요 일을 어찌했을게라? 이근술은 팔뚝으로 이마에 땀을 문질러대며 허둥거렸다. 아니요. 난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소. 불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걱정은 마시오. 이거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 서민영이 불길 위에 정지해 있는 배가 불룩한 튀김기계와 땀범벅인 이근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아저씨, 나 뒤밥 다 배래 불궜어. 그때 계집아이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렸다. 한켠에 쪼그리고 앉은 계집아이가 흐린 연기 속에서 입을 쑥 내밀고 있었다. 아니요. 배래불기는. 이근술은 당황해서 이렇게 대꾸하고는 얼른 서민영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열적고도 옹색스러웠다. 어서 일을 하시오. 난 옆에 앉아 찾아온 용건을 말할 것이니. 서민영은 장작 위에 걸터 앉았다. 아니구만요 선생님. 여기는 불끄댕이라 징하게 더운게 바깥에 나가셔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제라. 저 속에 든 쌀이 불기를 쎄뿌려서 어쩔 방포가 없구만이라. 이근술은 엉거주춤하게 허리를 굽힌 채 난색이 되어 있었다. 내 걱정은 마시오. 이만한 더위 좀 못 이길 사람이 아니니. 어서 일을 시작해요. 저 애기 손님 속 타는데. 서민영은 전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요거 참말로 죄송스러워서. 이근술은 말을 얼버무리며 어찌할 수 없이 자리를 잡고 앉으며 튀김기계의 손잡이를 잡았다. 내가 이근술 씨와 염상진이란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어. 허나 이근술 씨가 그 뒤로 경찰직에서 물러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 읍내 사람들이 다 아는 소문에 그리 늦게 듣게 된 것은 해동 뒤로 농사일에 매달려 내가 고흥에 파묻혀 있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요. 내가 이근술 씨를 찾아온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야학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아실지 모르는데 이 일보다는 그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떠실까 해서요. 이근술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말이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다. 좀 갑작스런 말이기는 한데 생각이 어떠시오? 서민영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직하게 묻고 있었다.
저 같은 물건을 그리 과만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야 한없이 고마운 일인디라. 지가 워낙에 배운 것이 없는디다가 이적지 해묵은 것이 순사질이라 아그달 갤칠 자격이 애시당초 없구마이라. 이근술은 불길에서 느끼는 더위만이 아닌 새로운 더위를 느끼며 튀김 기계를 돌려대고 있었다. 야학의 선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서민영 같은 분이 자신을 그토록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가슴 벌떡이는 흥분과 함께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 기분은 도경에 불려가 조사 같지도 않은 조사를 받고 사표를 쓸 때 참담했던 감정을 남김없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내가 일자리를 바꿔보라고 권유하는 것은 야학 선생이 이 일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오. 사람이 너나 없이 평등해야 하는 세상에서 직업의 귀천이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단지 내가 야학 선생을 권하는 건 지금 하는 일이 이군슬 씨한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사람이란 능력에 따라 자기 몫의 일을 맡아야 하는 법인데 이 튀밥 튀기는 일은 어찌할 수 없이 아무런 배움도 갖지 못한 사람이 생계 수단으로 삼아야 될 일이고 이군슬 씨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손해요. 이군슬 씨는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농업학교를 나온 학력이면 국민학교 과정인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는 요령도 금방 터득하게 될 것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군슬 씨가 지닌 심덕이면 아이들도 잘 감쌀 것이고 그 용기면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리란 믿음도 있어. 아이고 너무 과만하신 말씀이십니다. 이근술은 이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었다. 휴전이란 말이 오가기 시작했으니 전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소. 그간에 야학도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니 다시 정비를 해야겠고 내가 이런저런 일이 많은 형편이니 나를 좀 도와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요. 물론 지금 당장 결정을 하시라는 건 아니요. 며칠 여유를 두고 생각해 주시오. 느닷없이 찾아와 일에 방해가 됐어. 난 그럼 이만 가야겠어. 서민영이 몸을 일으켰다. 아이 선생님 이거 아무 대접도 없이. 이근술이 손을 맞비비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일어나지 말고 어서 일하시오. 저 애기 손님한테 또 타박대지 말고 내 또 오리다. 서민영이 걸음을 옮겨 놓으며 팔을 저었다. 아이 선생님 그만 살펴가시시오. 이근술은 허리를 굽혀 꾸벅 절을 했다. 서민영이 튀밥이 튀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계지바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게를 나갔다. 밖으로 나온 서민영은 큰 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전직 경찰이라는 체면 가리지 않고 튀밥 튀기는 일을 차고 나선 것도 그랬지만 저런 불구덩이 속에서 팥죽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이근술이라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는 찾아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있었다. 이근술은 생각보다 사람이 신실해 보였고 예절과 겸손이 깊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서민영은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 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야학 선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근술의 처지를 듣고 나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며칠 생각한 끝에 그를 돕기로 마음 정했다. 그에게 맡길 일은 야학 선생만이 아니었다. 아직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장학회 일 같은 것도 겸해서 맡길 수 있는 일거리였다. 무슨 일을 맡기든 간에 그런 사람이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살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서민영은 떼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생각으로는 보도연맹원을 무작정 처단하지 않은 이근술의 처사도 값진 것이었고 그런 이근술을 알아보고 또 무작정 처단을 하지 않은 염상진의 처사도 값진 것이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저리는 기쁨과 앞이 트이는 서광을 느꼈던 것을 그는 언제까지고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해와 화합이야말로 모든 대립을 이기는 힘이었던 것이다. 서민영은 자해병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문 쪽으로 뻗은 좁장한 길로 접어들었다. 자주 하는 걸음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마음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세상에서 자해병원은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아니 선생님 이 더운데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전원장은 놀라는 기색부터 드러냈다. 아니요, 볼 일이 좀 있어 나왔다가 그냥 가기 서운해서 들렀어요. 서민영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 예.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전 또 어디가 불편하신가 했죠. 전원장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나무 의자를 권하며 큼직한 부채를 내밀었다. 그간 별탈 없으신가요? 서민영이 부채를 받아들며 안부를 물었다. 예, 별일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신지요? 전원장은 서민영을 향해 부채질을 하며 마주 앉았다. 예, 그저 별탈 없이 농사짓기에 바쁘지요. 서민영이 부채질을 하며 전원장을 향해 왼손을 저었다. 자기에게 부채질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렇잖아도 한번 배웠으면 하던 차였습니다. 전원장의 말에 서민영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눈으로 물었다. 예, 휴전이다 뭐다 시국 돌아가는 것이 하도 복잡해서지요. 저로서는 가닥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장님, 이거 그때 간호원이 나무 쟁반에 사발 2개를 받쳐내왔다. 선생님, 더운데 이것 좀 드십시오. 벌써 한여름입니다. 전원장이 사발 하나를 들어 서민영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콩국물에 우물을 띄운 것이었다. 이거 땀들게 생겼군요. 서민영이 반색을 하며 사발을 받아들었다. 그건 전혀 호사스러울 것 없는 여름철 별식이면서 영양시고 자신이 즐기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사발을 받쳐들고 콩국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원한 콩국의 구수한 맛과 우무무기 씹히는 청결한 사각거림이 더위를 식혀주었다. 참, 잘 먹었습니다. 먼저 사발을 비운 서민영이 입맛을 다시며 입을 훔쳤다. 전원장은 웃음을 지으며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여쭤보려던 말씀이었는데요. 미국은 휴전을 할 작정인 모양인데 이승만 박사는 휴전 결사 반대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전원장이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글쎄요, 그거야말로 동상이몽이 아닐까 싶어. 미국이야 애초에 38선 이남을 되찾았으니까 더 피 흘려 싸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고, 이승만은 자기가 국부라고 자처하는 것처럼 미국의 힘을 빌려 한쪽만의 국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국부가 되어보겠다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겠소. 허나 그건 작전권을 넘겨버린 것과 똑같은 또 하나의 노망일 뿐이요. 작전권을 넘겨주들 말든지, 작전권이 없으면 휴전을 결사 반대하지 말든지 해야 제정신이 있는 짓일 텐데, 그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으니 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이승만이 아무리 목 찢어져라 결사 반대를 외쳐대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고, 미국은 끄떡도 하지 않고 제 할 짓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위기 시의 작전권이란 게 뭔가요? 그건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절대적이고 고유한 권한 아닌가요? 또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합친 것은 뭡니까? 그게 국권 아닙니까? 국가 위기 시의 작전권은 곧 국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엄청나고도 존귀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미국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이승만이만 작전권 없는 헛개비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국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작전권 이양서라는 것은 이름만 다른 또 하나의 한일 합방 조인서인 것이고, 작년 7월 12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걸 공인한 날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내놓고 하면 또 좌익이다, 빨갱이다 해서 몰아쳐 잡아넣을 게 틀림없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정이 그리 된 거지요. 이승만으로서도 할 말은 있겠죠. 공산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작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아니라 국제연맹군에게 임시로 작전권을 넘긴 것이라고 말이오. 그러나 그건 다 국민을 기만하는 교활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지요. 우리나라가 국제연맹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국제연맹군에게 국권을 넘겼다는 것은 절대로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쟁이 터져 사태가 위급해졌다고 해서 자기 나라 작전권에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 서로 자기들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있는 국제연맹이란 무책임한 단체에 넘기겠어.
그야말로 그건 세계적인 웃음거리고 멸시를 자초하는 자살 행위일 뿐이지. 더구나 유엔이란 것이 미국의 손아귀에 있고 유엔군이란 것은 미국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조 군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 아니오. 작전권을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휴전 결사 반대라니. 그 늑다리 허수아비가 떠드는 소리에 미국이 끄떡이나 하겠어. 서민영의 얼굴에는 진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럼 휴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쨌거나 휴전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우선 전쟁은 끝내놓고 봐야 합니다. 서민영의 말은 단호했다. 전쟁이 끝나면 그럼 살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서민영이 미간을 찡그리며 오른손으로 입을 감쌌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수그리며 한동안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 문제가 복잡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쉽게 사상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그걸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특별한 정치적 해결이 없는 한 아주 복잡한 문제지요. 그의 말은 침통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김범우 씨나 손승우 씨는 여태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서울에서 무슨 일 당한 게 아닐까요? 전 원장은 가끔 생각해왔던 궁금증을 드러냈다. 글쎄올시다. 그 사람들이 어찌 되었을까를 나도 더러 곰곰이 생각은 해봤지요. 그런데 총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어찌 생각하면 인공 치하에서 그쪽에 가담했을 것도 같고 어찌 생각하면 전 원장님이나 나처럼 그냥 방관했을 것도 같고 또 어찌 생각하면 나이들이 젊으니까 양쪽 어디로든 전쟁터에 끌려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생각하다 보니 어느 것도 정확하게 짚이는 것이 없지요. 예, 선생님 생각도 그러시군요. 전 원장은 의문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런데 말씀입니다. 의사들 중에도 좌익사상을 갖고 있다가 입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처럼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혹시 잘못된 일은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살기는 나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 그르다 하고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특히 그렇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란 대개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것이고 그럴 때는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이념이 작용하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면서 또 남과 북이 똑같이 외국 군대가 개입된 국제전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양상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여러 갈래로 얽힐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전쟁은 편을 갈라 싸우는 것이고 이번 전쟁에서도 그 편가리는 편하게 나타났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전 원장님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이념적 민족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으로 이루어진 이승만 정권이야 절대로 오를 수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정치적으로는 중도파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양쪽에서 다 환영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전쟁 전에 있었던 중도파는 이제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어느 편도 안 들었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문제지요. 원장님, 환자가... 간호원이 낮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너무 오래 지체했습니다. 일 보세요. 서민영이 서둘러 일어났다. 아니, 이렇게 가시면... 전 원장도 따라 일어서며 말을 얼버무렸다. 휴전이 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볼 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민영을 더 붙들 수는 없었다. 당장 급한 물음도 아니었고 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 번 일어난 서민영이 다시 앉을 리가 없어서였다. 그럼 살펴가십시오, 선생님. 전 원장은 서민영을 배웅했다. 서민영은 벌써 병원 문을 나서고 있었다.
야, 이 가쟁이를 짝짝 찢어 놀려나. 무시가 어쩌고 어쩌? 냄편 빨갱이 놈들한테 죽은 것도 뻔하고 원통한디 인자 니년 새끼가 우리 차석 거정 때리고 들어? 그런데도 니년은 또 무시가 잘났다고 너그 새끼 편역점서 우리 차석이 잘못했다고 잘난 주둥이 까고 지랄이냐 지랄이. 한 여자가 빨래를 하다 말고 삼배 저고리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포악을 해대고 있었다. 이비야, 가죽이 모질러서 뚫어놓은 군형이 아닌께 말이야 바로 하라고 였는데 나가 냄편인가 그 문딩인가가 빨갱이질 하는 것에 치를 떤 것이야. 세상에 다 아는 일이고 그 문딩이가 뒤져본 것이 원죄인데 어째 아새끼들이 우리 자석을 골리고 연병들이냔 말이여. 우리 냄편이 너그 냄편 죽인 것도 아니겠고 너그 새끼가 우리 자석을 골리고 분질른께 싸움이 붙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다른 여자가 빨래를 주무르며 상대방의 기세보다는 훨씬 약하게 대꾸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서방의 아내 샘골대기였다. 다른 세 여자들은 제각기 빨래를 주무르고 방망이질을 하고 하면서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여자를 힐끗거리고는 했다. 전현 참말로 주둥이 씨불대는 것잠 보소. 10분 100분 잘못했다 빌어도 분이 풀릴 뚱 말뚱한디 천연이 끝거정 차렸다고 연병이시 연병이. 이년아 니년이 주둥이가 짝짝 찢기고 잡냐? 여자가 곧 덤빌 것 같은 기세로 소리를 질러댔다. 참말로 참자 해도 더 못 참겠네 왜? 나가 뭘 잘못했다고 니년한테 빌고 니년이 뭔데 나한테 욕을 퍼댐스로 2년 전년이냐? 나가 냄편한 나 잘못 맞네 순사들한테 끌려댕김스로 고초당하고 산 것만도 서럽고 원통한디 인자 니까진 년까지 나서서 연병하고 지랄이냐? 어디? 나 주둥이를 찢어봐라! 샘골대기 길을 세우고 나섰다. 어메 저런 사람 잡을 년 보소. 요런 개참년 같으니라고. 고 낯짝 두꺼운 뻔뻔한 행투가 니년도 바로 빨갱이여 빨갱이. 여자가 외치며 샘골댁에게 물을 끼얹었다. 에라 잡것! 샘골댁도 맞받아 물을 끼얹었다. 웃냐? 니년이 뒤지고 잡냐? 여자가 얼굴에 뒤집어 쓴 물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훔치며 외쳤다. 그리고 순식간에 샘골댁을 향해 달려들었다. 위기를 느끼고 몸을 일으키던 샘골댁의 머리채가 그 여자의 소나귀에 잡혔다. 여자는 머리채를 낚아챘고 샘골댁의 몸이 휘청하면서 다리가 비틀거렸다. 오메 기현씨 쌈이 붙어프네. 세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방망이를 놓으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잠깐 못 쓰겠다. 뜯어 말게 하지. 다른 여자가 손에 묻은 물을 뿌리며 다급하게 몸을 일으켰다. 냅두소! 세 번째 여자가 뒤엉켜 있는 두 여자를 노려보듯 하고 앉아서 바락 소리를 내질렀다. 아니 왕주댁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두 번째 여자가 의아스러운 얼굴로 왕주댁이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냅두라면 냅둬! 왕주댁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욕질을 해대며 싸우고 있는 두 여자를 여전히 똑바로 지켜본 채 더 큰 소리를 내질렀다. 두 번째 여자는 그 서실에 엉거주춤해지고 말았다. 그런데 첫 번째 여자가 두 번째 여자의 다리를 찔벅거렸다. 두 번째 여자가 고개를 돌리자 첫 번째 여자가 위를 올려다보며 뭐라고 소리 없이 입신용을 하면서 손짓을 했다. 두 번째 여자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며 도로 앉고 있었다. 이년아 빨갱이년아 뒤져봐라. 요런 노살려라! 니나 뒤져라!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버둥거리며 숨을 헐떡거리는 속에서도 욕을 주고받고 있었다. 두 여자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헛것인 삼배적삼은 서로 힘을 쓰며 몸을 내두를 때마다 당겨지고 밀려 올라가 속살이 드러나고 몸빼는 점점 흘러내리고 있었다. 두 여자는 기운이 비등비등했다. 이년아 빨갱이년아 포를 떠서 죽이려나. 요런 개잡년아! 말뚝 박아 죽이려나!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아채고 신음 대신 욕을 내뱉어가며 비틀거리고 휘청거렸다. 서로를 넘어뜨리는 양보 없는 싸움이었다. 우메 더는 못 보겠네. 아 저러다가 둘 다 중대가리 되어볼 것인지 인자 말기야 쓰겠네. 두 번째 여자가 손을 맞비비며 안타깝게 말했다. 냅두랑께로. 왕주댁이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를 파락 질렀다. 그런 그녀의 얼굴에는 험악하도록 독이 올라 있었다. 엄마 사람이 영판 변해 불었네.
두 번째 여자가 왕주택의 서슬에 놀라며 혼자 소리로 구시렁거렸다. 어머니! 뒤엉켜 대거리를 헤대고 있던 두 여자 중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다. 샘골댁이었다. 상대방 여자가 샘골댁의 팔을 물어뜯은 것이었다. 샘골댁의 비명에 놀라 구경하고 있던 세 여자가 얼떨결에 일어섰다. 샘골댁이 비틀비틀 밀리다가 쓰러졌다. 그러나 상대방의 머리채를 악착스럽게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이 쓰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여자는 엎어지고 뒤집어지며 서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머리카락이나 몸매무새는 더 어지럽게 헝클어지고 더는 욕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인자 고만이야 고만! 왕주댁이 소리치며 두 여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샘골대 여기 놓고 강직대도 여기 놓았어. 왕주택이 두 여자의 팔을 번갈아가며 쳤다. 그러나 두 여자는 싸움을 그칠 기세가 아니었다. 샘골대 싸게 요손 풀란게 나만 안 지켜? 왕주택이 열받친 소리로 외쳤다. 엄마, 어째 샘골대만 밝히고 저럴까이? 첫 번째 여자가 낮게 말했다. 저러군 봉색인께로. 왕주택의 말을 따라 샘골댁이 먼저 머리채 움켜잡은 손을 풀었고 뒤따라 강진댁이란 여자도 손을 풀었다. 두 여자의 손에는 뽑힌 머리카락들이 한 움큼씩이었다. 둘 다 나 식구 머리 단속커서. 왕주댁이 딱 부러지는 어조로 말했다. 숨길이 가쁜 두 여자는 휘청이고 흔들리는 걸음걸이로 빨래터로 걷고 있었다. 빨래터에 서 있던 두 여자는 난처한 기색을 드러낸 얼굴을 찡그린 채 작은 소리로 혀를 차대고 있었다. 샘골댁은 자기 자리에 앉자마자 얼굴에 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강진댁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질하며 그런 샘골댁을 쏘아보고 있었다. 샘골대 나가 하는 말 팍팍하니 됐어. 왕주댁의 말에 샘골댁이 얼굴에 물을 끼얹는 것을 뚝 멈추었다. 빨갱이들한테 내편 잃고 자석 잃은 사람들 앞에서 샘골대건 입이 열이라도 흘말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어. 근데 무시가 잘났다고 콩이야 포치야 그리 말이 많어. 그러고 새끼 단속도 똑바라지게 하고 알아듣겠는가? 샘골댁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왕주댁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아싸게 대답 안 하고 뭘 그리 쳐다보고 있어. 알아듣겠냐니까. 눈을 부라린 왕주댁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들렸다. 그러라면 그러제라. 샘골댁이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우물가에는 생경한 정막이 끼고 임무성한 나무숲 그 어디에선가 매미 소리가 쨍쨍하게 울리고 있었다. 두 여자가 빨래통을 이고 고사틀 가고 있었다. 그 경우 발르든 왕조댁이 오늘 본께 영판 못쓰게 변해버렸대. 아까의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큰아들이 전사했은께로 해. 금매 그 맘이 아는디. 글타고 그리 편하게 한쪽만 편역 들면 쓰간디. 두는 똑똑하니 두고 봤으면 말을 바로 하소이. 그것이 편작이지 어디 편역되는 것이든가이? 이 자네 말이 맞네. 따지고 보면 샘골댁도 아무 죄가 없는디. 판이 그리 돌아가기 시작하면 살아봐서 어찌 살란고. 금매 말이오. 근데도 왕조댁이나 강진댁 보고 심어두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라고이? 근께로 말이시. 다 지랄 같은 시국이 맹그는 얄랑구진 구판이란께. 참말로 징한 놈의 시상이구만. 이짝 저짝에서 나이마동 떼가 부는 생기제. 생떼 같은 자식들 이름 부모 늘어나제. 그럼수로 또 이리 판이 갈리니 삶아 떨어지는 인심 팍팍한 시상이여. 하면 다 한솥밥 묵디끼 살다가 요것이 무슨 일이랴? 동네마동 요런 일 벌어질 것이니 큰 탈 아니라고. 어쩔 것인가이. 시상이 그리 미쳐 돌아감수로 맹그는 험한 굿인디. 그나저나 샘골되게 그리 당함수로 여기서 끈하게 사라질런지 모르겠네. 금매 그것도 예산 일이 아니시. 똑별나게 묵잡고도 없는 여기서 그런 서름 받고 분기림서 사느니 아무것도 모르는 딴 데로 떠서 살면 마음이야 더 편할런지도 모르지. 자네 혹여 그런 소리 샘골댁한테 씀퍽하니 내놓지 말소이. 내 젖을 나온다고 되긴 길 텐께. 나가 미쳤가니? 빨래통을 인 두 여자는 따가운 햇볕 가득 찬 고사틀 팔 하나씩을 폭넓게 내두르며 걸어가고 있었다. 최익달의 술도가가 문을 여는 날이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첫 술을 거르는 날이었다.
그래서 시음을 경험한 기업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전쟁 전에 벌써 그의 사촌형 최익승의 힘으로 허가를 내놓았던 것을 전쟁통에 밀려 시설이 늦어졌던 것이다. 술도가로 읍내의 기관장들과 한다하는 유지들은 거의 빠짐없이 밀려들었다. 그 가운데 염상구가 끼어 있었다. 그도 더위에는 어쩔 수 없었던지 검정 양복을 벗고 못이 남방 셔츠 차림이었다. 흰 바지에 구두도 백구두였다.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빗질 자국이 선명한 머리칼에서는 끈적거리는 느낌의 윤기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의 그런 유별난 차림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나이 또한 가장 젊었다. 금융조합장 유주상도 얼굴을 내밀고 있었지만 염상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염상구에게 눈을 떼어먹힌 다음부터 일부러 그를 멀리해오고 있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겨우 참아내며 염상구에게 보복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세무서장 최익도와 친교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었다. 최익도를 통해 염상구를 세금으로 때려잡게 할 심산이었다. 그의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 자신이 떼어먹힌 재산의 10배쯤은 염상구에게 피해를 입히고 말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을 은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는 잠옷 태어난 척 해가며 염상구를 멀찍하게 대하고 있었다. 사람의 값어치도 돈에서 나오고 권력도 돈으로 만들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로서는 염상구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었다. 이거 참 술맛이 꿀맛이요. 읍장이 술사발을 입에서 떼며 껄껄거렸다. 고맙구만이라. 술이야 얼마든지 있을게 많이 드시시오. 기운이 들떠있는 최익달은 입이 해 벌어지며 덩글거렸다. 정사장네 도가 술맛하고는 대잘 것이 없어. 쌈이야. 하나마나 이게뿐 쌈이오. 윤삼걸이 말을 끼워 넣었다. 주인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여전히 정사장내 도가로 불리고 있었다. 하면 그리 돼야 안 하겠어. 그 집구석이야 벌써 사고로들은 불이었을게. 최익달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컬컬컬컬 웃어댔다. 요 술맛이 탈착지거리 흠스럼도 목구녕을 아리스리하게 맹그는 것이 아주 맛이 짚어 먹을만 허요. 염상구도 거드름을 피우며 입에 발린 덕담을 했다. 예, 염사장님 입이 그래 맞으면 나가 푹 안심하겠어. 속공장이고 정미소고 직공돌이 많은디 염사장님 입에부터 맞아야 쓸 것 아니겠어. 아래 것들한테도 그리 선잠 좀 해주시오. 최익달은 재빠르게 상수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 무엇이냐 그 백문이 염상구의 이마가 찡그려지며 말이 막혔다. 불효일견 말이오? 최익달이 눈치 빠르게 뒤를 이었다. 맞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어디 말로만 해도 되겠소. 배기는 쉽고 술은 마셔봐야 지맛을 아는 법인께로 지금 당장 술 몇 통하고 돼지다리 한 짝 속공장으로 보내면 어쩌겠소. 미리 입맛 따시게 혀놓고 나가 한마디 촥 걸치면 지대로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소? 염상구는 순간적으로 최익달의 상수를 업어치게 하고 있었다. 예, 그거 아주 기막힌 방법이요. 과시 염사장님은 아무도 못 당할 사업가시오. 나가 당장에 그리 시키겠어. 최익달은 서둘러 돌아섰다. 염상구는 손 안 대고 코 풀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는 최익달의 뒷모습을 비웃음 어린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해는 져가고 걸게 차린 안주에 특별히 걸러낸 술이 여기저기 놓인 동이에 찰랑거리고 술도가 앞마당에는 차츰 흥취가 차오르고 있었다. 휴전으로 난리도 끝나겠다. 술장식가 제대로 될 판에 아주 목을 딱 잘 맞춰서 그랴. 누군가가 말했다. 피문을 앞뒤어 최 사장이 누군디? 누군가의 맞장구였다. 어쨌거나 그 난리가 끝나면 술이야 많이들 먹은 것인게 최 사장이야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또 무슨 돈벌이 될 만한 것이 없을런가 모르겠소. 또 다른 목소리의 말이었다. 저런 설떨어진 자식. 돈벌이 될 일을 누가 결쳐주겠다고 그런 멍텅구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냐. 염상구는 비계살을 새우젓에 찍어 우물거리며 코웃음을 쳤다. 그 코웃음은 단순히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은 이미 독특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놓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 각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소. 이렇게 찜찜하게는 정전이든 휴전이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북쪽 괴뢰 도당들이 힘이 빠진 이때 더 세게 몰아쳐서 북진 통일을 이룩해야 돼요. 하몬 그래야지. 멸공 북진 통일을 해야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편안하니 살고 다니고소. 두말할 것 없잖아. 공산당 빨갱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뿌란 걸 쏙쏙 뽑아버려야 하고 씨앗이 싹 다 몰래 뿌려야 해요. 근데 정작 미국이 휴전을 허겄다고 나선다는디 그것이 무슨 답답한 소리일게나? 뭐 그 점의 문제는 문제지요. 미국이 우리 은인이고 대국인 것이야 틀림이 없는 일인지 그래 먹은 어찌 그리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근께로 우리가 뭐다 반다고 나서서 잘못인 것을 갤차줘야 해요. 이래저래 여러 말할 것이 하나도 없소. 정전하고도 우리가 안심하고 편케 살 방도가 딱 하나 있어. 그것이 뭔지 싸게 말해보시오. 아유 간단해요. 요새 큰 도시서부터 말이 시작되고 있다는데 정전 음수로 우리 남쪽이 미국의 한 도로 들어가 부는 것이오. 미국은 도가 아니라 주요. 도든 주든 어쨌거나 간에 그리 맹글어 보면 빨갱이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거다. 얼마나 신간편케 사라지겠소. 오, 그거 참말로 신통한 묘책이지. 그것이야 우리 맘이지 미국이 받아줄라든가? 오랴 뭐 묵자 것도 없는 땅땡이에 빨갱이들이 불난지기고 함께 성가시려할 것이로구만. 이런 말들이 중구난방 오가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는 왁자지껄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썩 비키지 못해. 우리가 누군지 딱 보면 몰라? 이 새끼들 그냥 각단지게 명탄 육갈들을 싹 뽑아 불러. 우리는 역전의 반공투사 멸공천선에서 용감 무쌍하게 싸우다가 조국 자유 대안에 팔다리 아낌없이 바친 영광스러운 반공사 이용사라 그거야. 니까지 새끼들이 후반기사 잘 먹고 잘 산 것이 다 누구 덕인 줄 알기라 해? 바로 우리가 피 흘린 덕이라 그거야. 우리가 너희들 위해 싸우다 이 꼴로 병신됐으니까 이젠 너희들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될 차례야. 이 새끼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 정도 점잖게 말로 할 때 우리 앞길 막지 말고 비켜나. 이 갈고리에 낯짝 찢기기 전에. 생김처럼 말도 다부진 사내가 갈고리가 달린 오른쪽 팔을 휙 휘둘렀다. 흰빛 쇠로 된 예리한 모양의 갈고리가 위압적으로 허공을 갈랐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섰던 세 남자가 흡 숨들을 멈추며 피하고 움츠러들었다. 상위 군인은 모두 넷이었다. 몸집이 건장해 보이는 사내가 한 사내를 업었는데 그는 두 다리가 허벅지께에서 몽땅 잘리고 없었다. 그 옆에선 깡마른 사내는 몸이 기울어진 채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네 사람은 모두 군복 차림이었는데 계급장 대신 왼쪽 가슴에 훈장 두세 개씩을 달고 있었다. 말이야 다 알아듣겠는디 지금 읍내서 제일 귀한 손님들이 하는 잔치인게 여기 말고 딴 데로 들자 그 말이여라. 대문을 막아선 한 남자가 마른 침을 삼켜가며 말했다. 이 새끼들이 정말 사람 열받게 하네 이거. 이 새끼야 우리가 거지냐? 딴 데로 들어가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귀한 놈들이 어디 있냐 도대체. 그놈들이 누군지 만나봐야 되겠다 그 말씀이다. 갈고리의 사내가 눈을 부릅떴다. 아이 근데 그것이 야, 안 되겠다. 밀어붙여라. 엎인 사내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자 갈고리의 사내와 지팡이의 사내가 순식간에 앞으로 밀어닥쳤다. 갈고리가 번쩍거리며 허공을 휘젓고 쇠 지팡이가 남자들을 향해 휙휙 소리를 내며 휘돌았다. 아이고 이 사람들 나 죽네. 들어가시 들어가. 두 남자는 어깨 축지와 옆구리를 얻어맞고 비명을 물었고 한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손바닥을 비벼댔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가 앞마당에 전해졌다. 요거 달라버렸네. 골머리 아프게 생겼어. 에이, 말로만 들었더만 기어코 벌교 땅에도 와먹구만. 자칭 애국자로 영 보이시다던디 누가 상대이 열란고? 금에 말이오. 어쩌다. 유질한 사람들은 금방 기가 질려버렸고 앞마당에 넘치던 흥취도 얼어붙어버렸다. 그런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유지들의 눈길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거기에 염상구가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실루는 점점 가늘어지며 대문 쪽을 순간순간 훑고 있었다. 마침내 대문이 벌컥 열렸다. 마당의 사람들이 모두 주춤 물러섰다. 내 상위 군인들의 모습이 대문이 열린 공간을 채웠다. 그때 염상구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내뱉었다. 그리고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내쏘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모시 남방 셔츠에 흰 바지 그리고 백구두를 신고 어깨 죽지를 약간 굽힌 듯해서 왼쪽 어깨를 삐딱하게 기울인 채 대문을 향해 유유하게 걸어가고 있는 염상구의 모습은 누가 보나 한 가닥 단단히 하는 주먹패의 모습이었다. 장가를 가고 나서부터 어깨 죽지를 뒤로 젖히듯 해서 점잔을 빼며 걷던 그의 모습이 어느새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염상구를 향해 상위 군인들도 맞걸어오고 있었다. 넓은 마당에는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형씨들 조금 정지하시더라고. 염상구가 왼손을 어깨 높이 들며 걸음을 멈추었다. 가늘게 째진 그의 눈매만큼 목소리에서도 냉기가 돌았다. 상위 군인들이 멈춰섰다. 염상구와 그들과의 간격은 서너 걸음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형제들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우다가 요리된 것을 잘 알겠는디 나도 빨갱이 총에 배에 빵꾸 난 사람이요. 나가 여기 벌교바닥 청년단 단장인께. 아, 형씨, 반갑소. 우리 같은 전우 아니요? 엎인 상위 군인이 반가운 기색으로 말을 받았다. 그는 상대방의 인상도 인상이었지만 청년 단장이란 말에서 주먹패 오야붕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이다. 경찰이나 관공서 것들은 자기네 밥이었지만 토박이 주먹패, 그것도 청년단으로 뭉쳐져 있는 패거리들과 맞붙어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염상구는 염상구대로 상대방이 전우라고 걸고 나오는 데서 그들의 기가 꺾였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요. 우리는 전우고 애국자요. 근데 한 가지 섭한 것이 있어. 애국자면 내국자 맨키로 점잖하게 할 일이제 어째 완력을 쓰고 그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말로 해도 사람을 몰라보고 거짓 취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죠. 갈고리를 든 상위 군인이 변명처럼 말했다. 어떤 눈구녕에 명시 박힌 새끼들이 형제들을 몰라보고 거짓 취급입디어? 그런 느자구 없는 새끼들을 나가 이따가 잡아내 갈빗대를 뽑아 화를 맹글고 말 것이오. 그께로 그런 일 다 나한테 맡겨놓고 형제들은 지금부터 애국자로 점잖하게 대접이나 받으시오. 여가 읍내서 방국계나 끼는 요지들은 다 매였은께 돈푼도 섭잖게 나오게 맹글틴께. 아, 단장님, 고맙습니다. 엎인 상위 군인이 손을 들어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대로 하죠. 갈고리 상위 군인이 갈고리를 모자챙 끝에 대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합시다. 저짝으로. 염상구가 돌아섰다. 그리고 느리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뒤를 4명의 상위 군인이, 아니 엎인 사람을 빼고 3명의 상위 군인이 대문을 박차고 들 때와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큰소리 한 번 치지 않고 4명의 상위 군인들을 단숨에 휘어잡아버린 염상구의 모습을 요지들은 어리둥절하고 멍청하고 어리벙벙한 얼굴들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국가적 대책을 세우지 못해 생계를 위한 행위들이 거칠어져 사회에 문제화하고 있는 상위 군인들이 마침내 벌교에도 나타난 것이었다. 19. 어차피 한 번 죽는다. 산이란 산은 검푸른 초록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뭇잎들은 무성할 대로 무성해져 울창한 숲을 이루어내면서 산마다 진초록빛으로 윤기나는 두꺼운 옷을 입혔다. 숲빛빛의 초록으로 치장한 산들은 겨울산에 비해 넉넉하고 푸근하고 부드러워 보였다. 한여름인 7월 말의 녹음은 새 잎들이 돋아오르는 4, 5월의 그 다양한 색감의 초록빛이 아니었다.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면서 어린 때의 색깔들을 벗어버리고 짙은 초록빛으로 물이 들었다. 산들은 무성한 나무숲들 속에 제 모습을 감추어 어느 산줄기나 골짜기도 강파르게 보이지 않았다. 염상진은 먼 눈길로 그런 산들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